네, 튼실튼실 모의고사 2회 수학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우리 스캠프 이론이 나왔습니다. 스캠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우리 단순히 공식만 암기해서 푸는 뭐 도구적 이해와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수학의 개념적 스키마 형성에 효과적인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우리 관계적 이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스캠프는 도구적 이해와 A로 구분하여 설명했다고 합니다. 개념이나 법칙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바로 우리가 관계적 이해라고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기억에 대한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볼 텐데 25.6 나누기 8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볼까요? 학생 A는 그냥 세로로 계산한다. 그냥 계산하면 3.2가 나온다 라는 도구적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계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25.6을 10분의 256으로 고쳐주고 나누기 8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10분의 256 나누기 8은 10분의 32가 되고 이것은 3.2다. 그래서 요거를 세로셈으로 계산했더니 역시 답이 3.2가 나온다. 세로로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관계적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답은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생들의 오류에 대한 지도 방안, 올바른 계산 방법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1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 같은 경우 3.15 나누기 7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0을 안 써줬습니다. 우리가 답이 45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 0을 안 써준 것이 되겠네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경우 3이 7보다 작을 경우 몫의 자연수 부분에 여기 0을 써주고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올려서 써줘야 한다 라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겠죠. 혹은 계산을 하기 전에 미리 어림셈을 통하여 몫의 범위가 얼마쯤일지 예상해보고 3 나누기 7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0. 얼마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계산해봤더니 45가 아니라 0.45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두 번째 학생을 보면 5.4 나누기 5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었냐? 요거 5에는 1 들어가는 맞는데 우리 4에는 5가 8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안 들어갑니다. 그죠? 0을 써주고 5.4나 5.40이 같기 때문에 0을 만들어 내려 주어서 계산해 주죠. 답이 1.08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잘못 계산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소수점 아래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나누어지는 수의 오른쪽 끝자리에 0이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쵸? 5.4나 5.40이나 5.400이나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0을 내려서 계산하여 나머지가 없도록 계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수의 나눗셈을 응용한 창의융합 활동의 장면이다. A와 관련한 R 활동을 지도할 때 유의사항을 쓰시오. 단,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산한 내용 보면 어떻나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 학생들이 나만의 상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거에 주의해야 하느냐, 복잡한 계산이면 바로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역시 수학과 교육과정 교사학습 방법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답은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바로 1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에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써라고 되고 니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라고 되었습니다. 기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합니다.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0.205와 0.208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요거를 참고해 쓰면 되겠네요. 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나 우리 각 자리 요 2랑 2는 같구나. 소 첫째 자리는 같구나. 그리고 수 둘째 자리도 같구나. 그렇다면 셋째 자리를 본다. 여기는 5고 8이다. 그래서 0.208이 더 크다라고 지도할 수 있죠. 네.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수를 차례로 비교해서 먼저 큰 것이 큰 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혹은 0.205는 0.001이 205개, 0.208은 0.001이 208개이기 때문에 0.208이 크다라고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에 대한 대답 보겠습니다. 0.2와 0.20의 크기 비교해서 길이가 더 긴 소수를 더 큰 소수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학생들이 가진 오개념이죠. 2와 20. 그러니까 20이 더 크다. 0.20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같죠. 왜 같냐?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냐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림이나 혹은 수직선을 통해서 비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0.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1이 두 개인 수이고요. 0.20은 0.01이 20개인 수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관계상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겠지만 우리 풀이편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수직선을 나타내고 크기를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한다. 각 소수가 자리값에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게 해서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자리값의 원리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나의 문제 답을 구하고 이 문제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고 하네요. 자, 먼저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가 자동차는 20분 동안 17.52km, 나 자동차는 15분 동안 13.45km를 다닙니다. 자, 둘레가 120km인 원 모양의 호수에서 동시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가장 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 20분 이렇게 달린다면 17.522 더하기 17.522 더하기 17.522 이렇게 달리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52.566km를 달리게 되겠고요. 나 자동차 경우는 15분 동안 13.45km를 다니기 때문에 13.45가 4번 되겠네요. 13.45 더하기 13.45 더하기 13.45 되겠네요.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53.8km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둘레가 120km이기 때문에 52.566 더하기 53.8을 해도 120이 넘지가 않죠. 대충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나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 문제에서 묻는 거는 가와 나 자동차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냐? 전체 120km에서 두 자동차가 달렸던 거리, 요걸 두 개를 더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120에서 52.566 더하기 53.8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13.634k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4학년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이 단원에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소수 두 자릿수까지만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된 이유는 소수 세 자릿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 자릿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풀이 해보겠습니다. 규칙성 연경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이게 문제 답을 구하는 문제죠.
자, 동환이가 있고 지민이가 있습니다. 동환이가 3이라고 말하면 지민이는 8이라 대답하고, 동환이가 5라고 하면 14, 동환이가 6이라고 하면 17이라고 한다. 그러면 4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민이의 대답은 어떻게 되냐? 요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겠죠. 이거를 고민하고 조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동환이가 얘기한 거에다가 1을 빼주면 우리가 지민이의 대답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각이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식이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두 수의 관계를 잘 찾아서 대답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우리가 11이 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3-2번 보겠습니다. 자, A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규칙성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규칙성은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함수 개념의 기초가 된다. 생활 주변의 여러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이나 두 양 사이의 이것은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고 이러이러하다. 성취기 좀 보겠습니다.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하여 변한다는 거. 요 말에 해당하는 설명은 무엇이냐? 그리고 요거 관계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성취 기준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절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응 관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대응 관계 되겠습니다.